네,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또 격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 곁순치기를 지금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계속 격가지 이 곁순치기를 안 해주면 이 꽃이 피더라도 수정이 잘 안 되거나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되거나 열매도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 곁순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로 이제 이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가지에서 새순가지가 나옵니다. 새순가지가 나와서 벌써 이제 나무 색깔로 이렇게 경화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커가잖아요. 새순가지를 제가 보통 한 80cm에서 90cm 정도 키우고 끝에서 이제 순마금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격가지가 보통 5개 내지 7개 정도 나온다. 한번 볼게요.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습니다. 얘는 6개 나왔는데, 이 격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요 애들이 격가지인데, 이 격가지들이 계속 자라거든요. 이 격가지는 한 30cm 정도만 키우면 된다고 했어요. 30cm 정도 키우면 잎 사이에서 이렇게 열매순이 나오게 되는데, 열매순이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 열립니다. 제가 요게 지금 보니까 한 40cm, 50cm 조금 커간 것 같은데, 요쯤에서 제가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대충 열매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됐죠. 요 정도 되는 게 딱 좋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지금 계속 격가지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만 하고, 여기서 7개 정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순을 이렇게 집어주는 거죠. 순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순맞기를 해주면, 이제 이 열매순 쪽으로 영양분들이 집중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요즘 계속 너무 비가 안 와서 이 대추나무도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꽃들이 피고 있어요. 지금 1차 개화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이렇게 가지 쪽에, 본 가지 쪽에 가까운 애들부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요 애들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할 겁니다. 또는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자연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벌들이, 저는 이 주변에 산이 있어서 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피는 꽃들은 수정이 잘 안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장마 전에 이제 꽃이 피는 애들은 수정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어, 이 장마 때 보통 또 꽃가루가 씻겨 나가거나 그러면 또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마 끝나고 마지막에 3차, 그러니까 이 끝에 쪽, 이 격가지에서 나오는 이 열매순들 중에서도 이 끝쪽에 있는 애들 쪽에서 많이 열리는 상황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아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런 거 보시고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순마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끝쪽에서 많이 열리게 될 거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꽃이 피는 애들은 계속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얘네가 수정이 이제 되고 여기서도 열리는 애들이 한두 개씩은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애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는 또 볼거리가 되고,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격가지들이 나오거나 또 도장지 나오는 애들도 계속 순을 좀 집어줘야 됩니다. 순집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 밑에 이제 요런 애들은 제가 키울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제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가지를 다 유인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얘는 이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쪽, 저쪽, 서쪽, 이쪽은 동쪽,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또 도장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애들은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가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가시 좀 찔리고 하는데, 가시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열매순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요 애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애들 다 제거를 해줍니다. 예, 여기 애들은 열리지도 않고 꽃이 핀다고 해도 나중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양분만 뺏어가니까 이런 애들은 다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이런 데서 나오는 도장지들도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지금 열매순이 새순가지가 나올 때 요 밑에서 열매순들이 나오는 애들을 다 제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계속 전에 영상 보여드린 대로 사과대추나무는 절대적으로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같이 나오는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해줘서 영양분들이 새순가지로 가게끔 도와준 거고요. 그럼 여기가 매끈해지죠. 모든 게 또 이쪽은 매끈해집니다. 예,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이제 격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격가지들은 한 30cm 정도만 키워주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순마금을 해주면 이제 이 순치기는 끝이 납니다. 순치기가 끝나죠. 이 위에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자라 올라가잖아요. 이걸 계속 놔두면 열매순들이 많이 달려서 꽃이 많이 펴서 많이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양분이 분산돼서 열매도 굉장히 작아지고, 사과대추인데 복조대추처럼 작기도 하고 영양분들이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숨막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 쪽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영양분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전에 계속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가지를 계속 옆으로 좀 뉘어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요즘은 햇빛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꽃이 잘 필 겁니다. 꽃도 잘 피고, 지금 이 수정 기간이라면 수정이 잘 될 텐데, 이제 곧 장마가 오겠죠. 장마가 올 때는 이게 좀 서로 벌려져 있어요. 통풍도 잘 되고, 그래도 중간중간 햇빛 날 때 이 광합성을 잘해서 열매가 잘 맺히거든요. 안 그러고 서로 뭉쳐 있다 보면은 수정도 잘 안 되고, 수정이 됐다가도 다 낙과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왜 내 사과대추 나무는 이렇게 사과대추가 안 열릴까라고 보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현상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저처럼 그래서 뉘어서 이제 키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꼭 곁순치기 해줘야 된다. 나중에 제가 열매가 이제 열릴 때쯤, 이제 수정이 될 때쯤에서 또 한번 이제 나름대로의 비결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열매순도 계속 이제 자라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런 애들도 마지막에 열매순도 적정한 크기에서는 더 안 자라게 이 순을 순집게를 해주는데, 그러면 확실히 열매가 더 굵어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격가지들이 지금 순마금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주말마다 와서 보다 보니까, 와서 보면 또 달라요. 계속 지난주에 못했던 격가지들이 또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한 30cm, 30cm 정도만 키우고 이렇게 마지막에 순집기를 해주면 보통 열매순이 5개 내지 7개 남습니다. 그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여기도 제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몽둥이처럼 이 가운데 나무만 남기고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벌써 여기가 풍성해졌거든요. 이 애들이 이제 지금 열매순들이 더 나오고 열매까지 열리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가지를 옆으로 뉘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지를 옆으로 키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대추나무는 복조대추나무도 그렇고 사과대추나무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햇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수정이 잘 되고 낙과 없이 끝까지 매달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큰 나무로 그냥 가지치기도 안 하고 막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 열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잘 열릴 거예요. 그 확률 싸움입니다. 결국은 당연히 가지들을 많이 남겨놓고 그냥 놔둬도 열리긴 하는데,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많고 안 열리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대신에 관리가 잘 힘들죠. 그래서 확률 싸움인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순치기를 해주고 곁순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키우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니까, 가지치기 뭐하러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가지를 막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키를 높이해서 막 키울 경우에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병도 잘 걸리고 나중에 병충해 방지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꽃이 필 시기라서 병충해 방제를 해줘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더라도 유기농 친환경제를 좀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여기는 규산황 이런 것들을 쓰는데 농약은 안 씁니다. 특히 이제 개화 시기, 수정이 될 시기에는 저도 여기 벌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 벌들 때문에라도 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를 이렇게 농약방에서 사는 걸 뿌리면 위험하고요. 대신에 유기농제를 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노린재가 됐든 어떤 다른 벌레들 이런 것들은 다 퇴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또 이제 오갈병, 대추나무는 오갈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걸리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살균제를 같이 해서 주면 좋은데, 규산황이나 이런 것들은 살충제, 살균제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한 열흘에 한 번 정도씩 뿌려주면 딱 적당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그때 한번 방제를 또 제대로 한번 해주면 됩니다. 웃거름은요, 지금 저는 이제 겨울에 줬기 때문에 지금은 웃거름을 안 주는데,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때 웃거름을 한번 더 줄 겁니다. 요 밑에 이제 지금 굉장히 대추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나가거든요. 거의 10m까지 뻗어나가 있을 건데, 거기까지 웃거름을 줄 필요는 없고,
이 나무가 있는 주변 한 3m 반경에다가 그냥 NK 복합 비료 종류나 이런 것들이, 또 요즘은 과일 전용 비료도 많이 나오는데 NK 복합 비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꾸럼처럼 솔솔 뿌려주고, 비 오기 전에 뿌려주면은 굉장히 또 열매가 커가는데 좋고, 저 같은 경우 또 이제 하베톤을 많이 써주는데요. 플랜톤 하베톤, 이제 열매가 열리고 나서는 열매가 이제 그 비대화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커지게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들을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하베톤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영양제를 뿌려주면 굉장히 또 열매 커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추나무가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아마 급속도로 커질 겁니다. 이 장마철 되면 굉장히 이제 잘 크게 되고요. 지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도 근근히 버티고 있을 건데, 아마 또 잎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순이 나오는데 잎이 오글오글 타들어가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가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됩니다. 이게 특히 장마철이 되면 그렇게 싹이 멈춰 있는 것 같던 그런 새순들도 다시 다 활짝 펴서 이제 새순들이 제대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막 가물어서 막 타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순이 말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시 멈춤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장마철이 되면 다시 다 원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과대추나무 계속 키우는 거 같이 공유 드리니까요, 참조하시면은 올해도 아마 사과대추 주렁주렁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